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현재 기온 전주 19도, 군산 17.4도, 진안 14.6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전주와 익산 30도, 남원과 임실은 31도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동안 햇볕이 강해 자외선 지수 높음 단계를 보이겠고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역 부근은 첫 마중길이 조성되면서 주차난이 더 심해졌는데요. 전주시는 이곳에 무료 주차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 덕진 보건소를 지을 예정입니다. 주차장을 더 지어야 할 상황에서 있는 주차장을 없앤다며 주민들의 불만이 작지 않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전주시 우화동 첫 마중길 부근에 있는 공영 주차장입니다. 모두 88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차량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유흥가가 밀집해 있는 이면 도로 양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주시는 이 공영 주차장 자리에 덕진 보건소를 짓기로 하고 올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단은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해놓고 무엇을 해야지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다고요. 주민들은 그거 처음 알지도 못하고 먼저 저것부터 해놓으면 주민들 반발은 당연하죠. 주민들 또한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있어도 불편한데 지금 이렇게 넓은 데가 있어도 많이 불편한데 뭐 없어진다면 당연히 더 불편하겠죠. 전주시는 추가로 주차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땅값이 비싸 확보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대신 전주 역사를 신축하면서 400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레일하고 전주시하고 같이 해서 대규모 주차장을 확보 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전주 역사의 주차 공간은 첫 마중길 부근의 상가와는 떨어져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주차 공간 대책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모든 건물에는 도로명 주소가 적힌 건물 번호판을 붙여야 합니다. 도로명 주소가 시행된 지 5년째지만 아직도 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건물이 수두룩합니다.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지난해 6월 문을 연 음식점입니다. 건물 어디를 봐도 도로명 주소를 알려주는 건물 번호판은 보이지 않습니다. 번호판을 붙이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모르는 상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붙여야 되는 거예요? 전 이거는 취해서 한 줄 알고 있었어요. 도로명 주소가 적힌 건물 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곳들은 주로 리모델링한 건물들입니다. 번호판을 신청해야 건축 허가가 나기 때문에 새로 지은 건물에는 대부분 번호판이 붙어 있지만 리모델링한 건물은 공사 과정에서 번호판이 사라지거나 깜빡 잊고 붙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테리어에 방해가 된다며 일부러 붙이지 않거나 건물주에게 책임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붙여야 될 일이라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건물 자체에 번지 쓴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건물 주인한테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가 시행되고 지금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건물은 전주에서 한 곳도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50만 원 이하만 돼 있지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과태료를 부여한 식은 없고 맨날 권고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도로명 주소가 5년째에 접어들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물 번호판조차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서 누구나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군수 후보들의 경력과 공약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군산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6명의 후보를 살펴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4명이 치른 당내 경선에서 공천장을 거머쥔 강임준 후보는 GM 군산공장의 전기차 생산기지 전환, 신재생 에너지 집중 투자,
지역 화폐를 통한 골목 상권 살리기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의 후보이고 청와대, 국회 등 탄탄한 인맥을 가진 사람이 이번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 사업가인 이근열 후보는 GM 군산공장의 재활용 단지 활용, 현대중공업 조선소의 선박 수리소 활용, 영화 테마파크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대형 선박 수리소로 활용할 생각이고 한국 GM 군산공장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단지로 조성을 해서 활용할 생각이고 군산시 의회 의장을 지낸 진이환 후보는 친환경 에너지 R&D 센터 구축, 머무는 명품 관광도시 조성, 무상교육 등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의 관광 명소와 군산의 복합 리조트를 반드시 세워서 굴뚝 없는 기업을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군산 경기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해서. 언론인 출신의 박종서 후보는 친환경 자동차 전진기지 조성과 월명산 금난도 간 케이블카 설치,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을 공약했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할 수만 없습니다. 저는 그 GM 군산공장 자리에 반드시 전기자동차 전진기지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장 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무소속 서동석 후보는 머무는 관광으로 1000만 관광객 유치, 일자리 넘쳐나는 아빠가 행복한 도시, 지역 문화예술과 체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군산이 많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 서동석은 시민이 원한다면, 군산시가 발전할 수 있다면 민주당에 복당해서라도 반드시 군산을 살려내도록 하겠습니다. 팔명가 출신의 무소속 김용경 후보는 군산시 예산을 2조 원으로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군산 설치, 군산 시립의료원 통합의료센터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지금 즉시 쓸 수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약 2,000개에서 3,000개의 일자리가 불과 2달이나 3달 이내에 다 나오게 됩니다. 조선과 자동차 공장의 잇따른 폐쇄로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군산 지역은 경제 실패의 책임론을 두고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전주방송이 마련한 단체장 후보 토론회, 고창군수 후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우정 후보는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강조했고 유기상 후보는 행정 능력이 검증된 준비된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박우정 후보는 관광객 800만 명, 예산 8천억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고 유기상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고창의 적폐를 청산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군 예산 8천억 시대, 방문객 800만 유지, 검증된 경제군수, 약속을 꼭 지키는 저 박우정이 또 해내겠습니다. 6.13 고창군수 선거의 시대의 정신은 확 바꾸라는 겁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고창 판박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고창 적폐를 청산하라. 일부에서 제기된 금권 선거, 갑질 문제와 관련해 치열한 진실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고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갑질 문제가 계속 현재 진행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고창 군수 부인 갑질, 고창군을 치면은 이런 화면들이 계속 뜨고 있어서 뉴스만 있고 네. 사건은 없었던 사실을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쓰고 계십니다. 갑질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인구 감소로 위기감이 높아진 고창 소멸론에 대해서는 각자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더 살기 좋게 하고 더 안전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꾸미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을 만들어 놓는다면은 고창은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떠나는 이유 중에 먹을거리가 없고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먹을거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농생명산업도 하고 관광도시 하는 거죠. 박우정 후보는 약속이 희망을 넘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고
유기상 후보는 고창의 변화를 위해 행정 능력이 검증된 자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완주군의 친환경 농업을 위한 미생물 배양센터가 들어섭니다.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개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7억 원을 들여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짓습니다. 바실러스균 등 4종의 미생물이 생산돼 농가에 보급되면 농약 사용이 기존 대비 20%포인트가량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유용 미생물 배양실이 설치되면 친환경 농업의 실천 기반이 마련되어 농업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개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임대사업소에는 80종류의 기계 780여 대가 상시 구비돼 있어 농민들은 언제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 쓸 수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을 통해 농민들의 일손 부족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농업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2월 문을 연 임실 봉황인재학당이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학생 105명 가운데 중간고사 성적이 직전 학기 시험 성적보다 10점 이상 오른 학생이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맞춤 교육을 통해 지역을 이끌 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원광대학생 50여 명이 특정 후보의 선거 공보물 수정에 동원됐다는 JTB 전주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불법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합법적인 자원봉사 등 대학생들의 순수한 정치 참여는 적극 권장할 일이지만 학생을 불법 동원하는 후보자나 캠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헌율 민주평화당 익산시장 후보는 먼저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사과한다면서 이번 일은 선거 공보물에서 오류를 발견한 인쇄업체가 시간이 촉박해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맡긴 것일 뿐이라며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정읍 무성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내년 7월에 결정됩니다. 유네스코는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이코모스가 오는 9월 무성서원을 찾아 현지 실사하고 평가 결과를 내놓으면 내년 7월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월 문화재청은 무성서원과 도산서원 등 전국의 9개 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익산 제3산업단지에 있는 주얼리 임대공장이 이번 달에 건립공사에 들어갑니다. 익산시는 국내 복귀 기업들의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 38억 원을 들여 오는 10월까지 제3산업단지에 주얼리 임대공장 2개 동을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임대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8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통한지를 복원하고 전시 교육하는 장소로 활용될 전통한지 제조시설이 내년 1월에 착공됩니다. 전주시는 47억 원을 들여 전주시 흑석골에 전통한지 제조시설을 짓기 위해 이달부터 부지 매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주시는 다음 달에 시설의 운영 방안과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과 기본 설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